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면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 상황에 와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매각해서 즉 처분해서 선거 보존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은요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입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끝나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나요? 증인이 무려 50명입니다. 50명. 유동규 또 고 김문기 아들 성남시 공무원들 여기에다가요 이재명 대표가 공판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에? 일반인 같으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오라고 공판일이 잡혀져서 오라고 하는데 안 나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슨 국정감사다. 에?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에? 또 단식 투쟁 단식한다고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재판부에서는 크나큰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번 선거로 아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은요 그것이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434억 원입니다. 2022년 대선 선거 때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할 때요 431억 원 선거 비용을 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기타금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타금 포함해서 434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게 무효가 되면 반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57조가 기타금 등의 반환이 나옵니다.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를 해서 15% 이상 득표를 얻게 되면은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에 47.83%를 얻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431억 원을 보존받았지요. 여기에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 기타금 3억 원이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 56조가 기타금입니다. 3억 원까지 합쳐서 434억 원을 돌려받았죠.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보존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제 고지서를 받겠죠.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434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표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류해가지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해가지고 압류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의도동에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민주당 당산을 민주당은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9월에 이 민주당 당사를 193억 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이 한 340억 정도 추정이 된다는데 뭐 매물로 내놔도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만약에 340억 원에 팔린다 하더라도 434억 원을 다 반환을 못합니다. 94억이 돈이 부족한 거지요. 뭐 당원들한테 이제 뭐 후원금 받아가지고 뭐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5일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중교사 재판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중교사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심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판례에 의하면 40%가 징역형으로서 법정 구속이고요. 40%가 집행유예, 나머지 20%가 벌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중교사, 원래 이중교사 원래 형법에서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인가요 3,000이 벌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중교사가 7년 8년 실형을 산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마 김동연 부장판사도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미 1심에서 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닦아놨기 때문에 아마 김동연 부장판사는 크나큰 중압감은 들지 않을 거고 아마 소신있게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소신있게 판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심판사는 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려 이제 지금 결정됐을 것입니다. 거의 판결문도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많은 그 페이지가 될 텐데 이미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보완을 하면서 아마 25일 날 판결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는 불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말이죠. 뭐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미친 정권이다, 미친 검찰이다, 미친 판결이다, 미친 법원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요. 인천 연수구인가요? 인천에서 당선됐죠. 불법으로 당선된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집행부는 알 겁니다. 너는 진짜, 너는 가짜. 가짜 국회의원들에게 사명을,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강력하게 말이야 일 처리해. 심지어 그 민주당의 진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 김병주 의원이 말이죠. 방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그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공동 발의한 9명 중에서 6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더라고. 이들이 뭘 발의했느냐? 공동 발의. 방위사업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무기를 생산하게 되면은요. 방위사업청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고하고요. 무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 허가 받으면 되는 건데 어떤 법안을 발의했느냐? 허가 받고 국회에서 1개월 동안 심의를 거쳐라. 그리고도 허가를 해주는데 그러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 미공개로 하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이게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건데 도대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국가 아닙니까? 수출해서 23조를 돈을 들여오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에게 무기를 만들면 하루빨리 수출해서 대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하겠다 한 달 동안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경제 법안입니까?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중교사 판결 또 1심 판결 또 공직선거법 판결하는 그런 법관들을 국가가 신변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요 미친 판결 판사 탄핵하겠다 판사를 자극시키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없어요. 악영향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판사들은 편애를 두면 안 되겠죠.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오로지 법과 헌법과 법률의 법의 근거에 따라서 김동연 부장판사도 판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판결 못합니다. 배석판사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작성하는 또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25일 날 판결할 것으로 보는데 검찰 구형에서 3년이 나왔기 때문에 최하 1년 6개월 아니면 2년의 집행유예 2년 투투 아니면 2년의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해석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